5명을 배워줬으니까 50달러 할 거 아니에요. 한 달에 5만 원, 200만 원. 야, 이 한 달 200만 원 월급이면 북한에서는 그냥 상위 1층 청소년까지도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면 처벌하겠대요. 북한에서 미성년자들을 총살을 했어요. 뭘 봤다고? 오징어 게임 봤다고. 그리고 15년 이상 징역을 보낸 학생들도 있어요. 아니, 학생이 어떻게 15년 이상 징역을 갑니까? 와, 부자입니다, 부자. 예, 대한민국에선 과외 강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가정교사라고 해요. 잘 사는 집에서 기타를 레슨해주고 한 달에 10달러를 받았어. 10달러면 10,000원이에요. 14,000이 넘는데 지금. 그때 옛날에는 거진 10,000원이었잖아요. 그것도 잘 사는 집이 달러 돈 있지. 못 사는 집은 돈도 못 내놔요. 배울 수도 없어요. 5명을 배워줬으니까 50달러 할 거 아니에요. 그럼 50달러면 얼마예요? 5만 원이에요. 한 달에 5만 원, 200만 원. 몇 배예요? 40배요? 야, 이 한 달 200만 원 월급이면 북한에서는 그냥 상위 1층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 5만 원도 제가 버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한 달에 5만 원 달러로 50달러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지금 최근에 들으면 그때 50달러 받던 사람들이 지금은 10배 뛰어서 500달러를 받습니다. 모든 시세와 물가가 10배로 뛰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5,000달러 하던 아파트가 5만 달러 하고 1,500달러 하던 아파트가 15,000달러로 이렇게 부동산도 오르고 물가 상승률도 오르고 이런 시세가 다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말했던 기준은 대동강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대동강 구역이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냐, 그 대동강 옥류교 다리를 건너면 문수거리가 나오거든요. 문수거리 쪽에서부터 쭉 뒤쪽, 그 뒤쪽이 모두 대동강 구역인데요. 그 대동강 구역의 3칸짜리가 4,500달러에서 5,000달러였어요. 2칸짜리가 1,200달러에서 1,500달러. 그리고 한 칸짜리가 700에서 900달러였어요. 근데 그게 다 10배로 오르셨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비싼 데 가볼까요? 비싼 데가 어디냐? 바로 모란봉 구역입니다. 모란봉 구역 가격은요, 그때 당시 제가 2만 달러짜리 집에 갔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멋있어요. 궁전 같아요. 그 2만 달러가 지금 10배를 하면 얼마예요? 20만 달러예요. 자, 그럼 지방은 어떠냐? 지방. 그러니까 지방에는 약간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물론 아파트도 있겠지만, 아파트 가격이랑 그 이제 단독주택, 단층, 대부분 제가 있을 때 3칸 이상짜리가 300에서 500달러였어요. 2칸짜리, 한 칸짜리는 100달러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몽땅 다 10배로 뛰었다는 거죠, 지방도. 북한은 사실은 집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땅, 모든 부동산, 모든 것이 다 국가 거기 때문에 개인끼리 팔고 사고 내 거 할 수가 없는데 암암리에 몰래 거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못 사는 사람이 돈 좀 많아졌어요. 부를 축적해서 돈 좀 많아졌어. 권력을 가졌던 저희 집이 갑자기 하락했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근데 집은 크고 좋아. 근데 이 집에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예, 아빠 엄마도 돌아가시고 돈도 없는데 유지할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이 집을 못 살던 집, 작은 집하고 바꿔요.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집을 바꿔서 주민등록과에 가서 등록을 하면 돼요. 우리 몇 동, 너네 몇 동, 몇 층 몇 터 이렇게 바꿨다. 그것도 돈 줘야 됩니다. 한 1,000달러에서 2,000달러 그때 이제 뇌물을 주고 이제 바꿨거든요. 그러면은 그 작은 집에서 살던 사람이 돈이 많아서 돈 더 얹어주고 큰 집으로 가고, 큰 집에서 살던 사람은 돈을 받고 작은 집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집을 팔고 사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와, 완전 망했어. 돈이 없어. 빚졌어. 그러면 엄마 아빠네 집에 들어갑니다. 온 가족이 엄마 아빠 집으로 들어가고 내가 살던 집을 파는 거죠. 이거 잘못 걸리면 그거 다 집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다 뺏겨요. 잘 사고 잘 바꿔야 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평양에서 살았잖아요.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흰쌀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 중에서 흰쌀밥을 이제 많이 구경 못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흰쌀밥을 먹고 살았는데, 그 쌀이 어떤 쌀이냐? 여러분, 대한민국 쌀처럼 그렇게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수입쌀입니다. 북한은요, 70% 이상이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경지가 별로 많지 않아요. 농경지가 적다 보니까 그 농경지에서 수확한
쌀로 평양 시민만 먹여 살릴 수도 없어요. 빠듯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분들이 이제 쌀을 구경 못 해봤다라는 소리가 뜬소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양 시민들한테도 자국에서 이렇게 나온 쌀로 충족을 못 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뭐 이런 나라들에서 수입 쌀을 가져다가 이제 평양 시민들에게 쌀 공급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쌀이 얼마나 맛이 없는지 안낭미처럼 풀기가 하나도 없어요. 수입 쌀이. 또 물 많이 넣으면 물 많이 넣은 대로 불어나요. 막 밥알이 막 이만해져. 그래서 풀기도 없고 맛도 없고 막 이랬는데 대한민국 쌀이 이제 북한에 딱 들어온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막 이렇게 쓴 쌀지대. 그 쌀을 딱 먹었는데 와 얼마나 기름지고 찰지고 밥이 고소하다 못해 달아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수입 쌀을 딱 숟갈로 푸잖아요. 쌀알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만 콧긴 바람만 쏘여도 후 하면 이렇게 쉽게 날아가게 그런 쌀이었는데 대한민국 쌀을 딱 떴는데 와 너무 찰지고 찹쌀같이 찹쌀도 아닌데 와 반질반질하게 반딱반딱해가지고 그 입에 넣는 순간 기름에 볶은 밥 알죠 여러분? 기름에 볶은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쌀은 이게 이렇게 좋구나. 빨리 통일돼서 대한민국 쌀 시커 먹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대한민국으로 갔으면 갈까?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까지 했었답니다. 대부분 다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을 보았거든요. 그때 이제 뭐 윤도현 밴드를 비롯해서 서른도 선생님 해가지고 이제 문화예술 교류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남한 분들도 우리랑 똑같구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주영 선생님께서 북한에 1,001마리의 소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님이 또 이제 쌀 보내온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실제로 접했었거든요. 남한도 우리가 한민족이니까 북한에 이렇게 도와주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 한국 드라마가 막 이제 왕성하게 북한에 이제 들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정주영 선생님이 개인이 소를 1,001마리나 북한으로 보냈을까? 북한은 개인이 어느 나라에 무엇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가 없거든요. 북한에서는 개인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주영 선생님이 국가 공무원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가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소를 1,001마리나 북한으로 이제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점점 의심. 개성공단도 이제 보면은 사장님들 용업하시는 사장님들이 개성공단에 와가지고 이제 재료 주고 자재 주고 이렇게 만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점점 국가 대 국가로 생각했던 인식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죠. 북한에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한국 드라마하고 개성공단에서 이제 세워난 말인데 대통령을 추천하는 것도 국민이고 1호, 2호, 3호, 4호 해가지고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퍼센트지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참여에 대해서 저희는 몰랐었는데 그때 알게 됐어요. 북한은 독재 정권이다 보니까 이제 민주주의나 그리고 어떤 정치 참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투표는 있어요. 추대. 선거한다 그러는데 그 선거가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여러 명에서 자기가 찍고 싶은 사람을 찍잖아요. 근데 북한은 딱 정해져 있어요. 김정은이 대통령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김정은한테 선거 투표를 하는 거예요. 모두 몰빵.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하면은 뭐 여러 명이 나와서 이렇게 국민들이 뽑는데 김정은, 김부자나 이제 김부자 직속 중앙당 간부들이 이미 설정을 해놔요. 그럼 거기에 투표를 하시오. 그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사람을 넣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하시오. 일괄적으로 네 하고 투표를 하는 방식이에요. 정치 참여의 자유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저도 궁금한데 일단은 여러분 옛날부터 다 알고 있잖아요. 북한이 어떤 나라고 김일성, 김정일이 어떻게 이제 정치를 했는지 아시잖아요. 어떨 땐 좋게 대화로 나오다가 어떨 때는 막 이제 도발,
예, 도발로 나오다가 도발과 대화가 계속 병행했던 것 같아요. 도발 대화, 도발 대화, 도발 대화가 계속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고 예, 우리 대한민국과 어떻게 잘 해보려고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랑 왔다 갔다 했잖아요.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김정은이가 중국, 뭐 러시아 대통령도 만나더니 아 이제는 남한의 도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지금 김정은이가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는 사람은 15년 이상의 징역과 사형 선고를 했거든요.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사형까지 해야 되는 그런 체제에 김정은이가 남한하고 잘 지내면 이게 좀 모순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내놓은 법, 예를 들어서 반동사상문화배교법이에요. 그 2021년도에 나온 법이거든요. 한국 드라마 영화 보면 죽인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나온 법은 뭐냐면은 청소년 교양보장법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까지도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면 처벌하겠대요. 자, 이거는 세계적으로 아무리 죄가 엄해도 그 미성년자는 대부분 어느 나라에서도 다치지 않잖아요. 북한에서 미성년자들을 총살을 했어요. 뭘 봤다고? 오징어 게임 봤다고. 그리고 15년 이상 징역을 보낸 학생들도 있어요. 아니 학생이 어떻게 15년 이상 징역을 갑니까? 그래서 세 번째 2023년도에 나온 법이 또 뭐냐면 평양문화어보호법이에요. 아니 누가 뭐 평양말 뭐 훔쳐간답니까? 평양문화어보호법은 뭐 대한민국 말을 남조선 말을 북한에서 하면 안 돼요. 그럼 또 처벌이에요. 또 잡아가요. 뭐 남조선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말이지? 우리나라 말인데 대한민국 남조선 사투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투리. 한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쓰는데 사투리가 있는 거예요. 북한 사투리와 남한 사투리. 남한 사투리로 우리나라 말을 얘기하는데 그 남조선 말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평양문화어 보호법이 나왔어요. 그 보호법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 감옥 갑니다. 말투? 사투리도 못 쓰게. 예, 남조선 사투리 말까지 못하게 평양문화보호법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엄격하게 이런 법들을 많이 내왔는데 김정은이가 남조선하고 친하게 지내면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뭐 있냐? 두 번째 통일이라는 말을 지웠어요. 통일거리에 통일자 빼고 통일, 조국통일 3대 헌장 그거 탑도 다 없애버리고 통일이란 대명사가 들어간 모든 글자들을 다 지웠단 말이죠. 그건 뭐냐? 이제는 나는 북한이라는 나라로 전 세계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 나는 나만 아니라도 먹고 살 수 있다. 김일성, 김정일 때는 그래도 겉으로라도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남북 통일을 얘기했다면 이제 김정은이 대에는 통일 필요 없어. 나는 북한이라는 나라만 가져도 된다. 김정은의 자만과 오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드라마를 통해서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네,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드라마, 영화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영화, 드라마는 어떤 작가가 자기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걸 쓴 게 뭐 드라마가 될 수 있고 영화가 될 수 있거든요.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 다큐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실제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런 생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북한에서는 이런 영화를 기록 영화라고 해요. 북한 주민들이 이제 대부분은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것이로구나, 어떤 나라로구나라는 걸 대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고 경제 강국이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자유도 있고 막 이런 나라라는 것을 이제 북한에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드라마, 영화를 보면 총살까지 하는 이제 보지 못하게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람은 하지 말라 그러면 도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 김정은과 김정은 당국 법적 처벌과 사형에도 굴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몰래 보는 사람들은 몰래 봅니다. 아직도 한국 드라마 영화를. 북한에 있을 때 재미있게 봤던 영화가 겨울 연가, 가을 동화. 대한민국에는 이제 정말 유명한 영화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들이 많잖아요. 이제 북한에도 국내에서 이제 유명한 영화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MZ 세대들이 보는 옛날 영화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홍길동, 조선예술영화 홍길동, 예. 그리고 림곡정, 예, 림곡정, 명령공 27호가 있어요. 명령공 27호. 한마디로 난파공작원들이 한국에 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영화인데 와 진짜 격수를 엄청 잘해요 여러분. 이 영화 세계는요 80,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금 MZ세대들 속에서도 계속 보는
예,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화가 어느 분이 만드신 건지 알아요? 대한민국의 영화 만드시는 영웅 신상옥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영화는 정말 질리지가 않아요. 몇 번 봐도. 그래서 아직도 유명한 그런 영화입니다.